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사학과를 이번 8월에 정년퇴직하는 박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또 반갑고요. 특히 이제 책방 노마말리 북카페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저에 대해서 진솔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책방 노마말리에서 제가 7월 4일부터 8월 27일까지 박한 역사가의 길, 그래서 이제 저작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한 달이 좀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책 전시를 할 때 좀 책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라든가 전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전시도 보고 제 연구 성과라 그럴까요? 제 연구의 또 성과와 과제 또는 현황 또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제 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연구에 관해서 좀 막연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입체적인 전시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제 자신의 연구 과정, 책들을 통해서 전시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보고 느끼고 또 배우는, 그러면서 많은 것이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4대 역사가라고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제 저까지 하면 3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 자녀들 또는 진려 것까지 해서 이제 4대께 전시가 되어 있는데, 4대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3대인데 어떤 시간적인 어떤 연속 과정에서의 한 점에 이제 제가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커다랗게 거시적인 시점에서의 어떤 역사의 또 흐름을 통해서 시대의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한 가족의 어떤 동일한 역사를 전공하는 4대를 통해서 어떤 시간의 흐름과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4대 동안에 이제 역사학을 하면서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시대의 역사학에 보다 충실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또 남들에게 이렇게 좀 흠잡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역사서술을 좀 올바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면으로는 또 자랑스러움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일면으로는 굉장히 어떤 두려움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역사가로서의 책무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더불어서 함께 역사학을 공부하는 수많은 그러한 우리 동지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그리고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좀 모든 사람이 동지다. 그래서 많은 학문하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당대에 걸쳐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남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면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세를 좀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연인으로서의 아버님에 대한 느낌과 또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또 선배시잖아요. 그래서 선배 역사학자로서의 아버님은 글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역사학자로서의 아버님을 생각하면, 아버님은 저도 이제 만주 쪽을 연구했고 아버님도 만주 쪽을 연구하셨는데, 아버님은 이제 만부산 사건으로 이제 연구로 1931년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중국의 만주의 장춘 부근에 이제 만부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농민과 중국 농민 간의 농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물길, 수로 싸움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또 촌락사, 마을사,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버님은 보니까
국제관계 쪽에 만보산 사건을 둘러싼 뭐 한중 관계라든가 또 한일 관계라든가 이 국제적인 것들을 또 많이 연구하셨고, 그리고 또 특별히는 또 그 인터뷰 구술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술 작업을 하면서 주로 독립운동사 쪽만 주로 했는데, 아버님은 일반 뭐 농민이라든가 또 한국 농민, 중국 농민, 또 중국 관리, 또 일본 관리. 그래서 저는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단선적으로 연구했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학자로서 조금 굉장히 입체적으로 또 국제관계라든가 또 사람들도 굉장히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하시고 접하고, 그리고 이제 또 독립운동의 근간이 되는 이제 농업사라든가 촌락사, 마을사 이런 것도 연구하셨기 때문에 좀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그 대를 이어서 하면 조금 더 변화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좀 미시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아버님의 역사학자로서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조금 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에 미시사적으로 연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큰 그림, 국제관계라든가 또는 뭐 다양한 계층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구술 작업도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그런 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조금 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제 러시아와 국교 수교한 것이 1990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러시아를 처음 방문한 것이 1992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교 수교 이전에는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만주로 박사를 받았거든요. 1990년에 만주로 박사를 받았는데,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 생존 지사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만주에서 자기가 시베리아를 갔다 왔다. 근데 시베리아는 어떻더라. 그래서 제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연구하면서 그 러시아 지역을 좀 다녀봐야, 그래서 이제 또는 뭐 때에 따라서는 북한 지역을 좀 다녀봐야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뭐 좀 제대로 조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91년 12월에 구소련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붕괴되자마자 92년 1월 달에 이제 그 러시아를 가서 블라디보스토크, 카바로스크 또는 뭐 바이칼리는 이르크츠크라든가 뭐 모스크바, 상트피터스부르크 또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라든가 여러 나라를 좀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 고려인들하고 인터뷰했더니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부 장관, 재무총장이었더라고요. 뭐 굉장히 큰 인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최재형뿐만 아니라 뭐 강욱이 우사라든가 또는 김경천 장군이라든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러시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우리한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그분들의 어떤 항일운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복원시켜 주는 것, 이런 것이 또 그 역사학적으로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주로 이제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을 주로 발굴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그 가운데 또 뭐 한 인물이, 만주 지역은 사실은 제가 발굴한 인물이 우당 이회영입니다. 지금 우당 이회영 육형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80년대에는 우당 이회영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당 이회영을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지만 발굴했고, 또 신흥무관학교도 제가 최초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지역은 보니까 또 최재형이라는 또 인물이 있어서 그 인물을 발굴해서 뭐 책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재형을 이제 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부활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최재형은 1920년 4월 7일 날 11회 항일운동의 대부,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에게 재판도 없이 1920년 4월 7일 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올라가면 우스리스크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체포돼서
그냥 진짜 무자비하게 처형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유해를 어디서도 사실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스리스크 쪽에 뭐 지금 현재 교도소 있는데 그 근처가 어디서 이제 이렇게 처형당했을 것이다라고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근거 자료는 없고요. 그런 가운데 1950년대 초에 그 최재형의 부인, 뭐 정확히 말하면 아마 셋째 부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최엘레나 페트로브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최재형이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할 때 그 부인으로서 큰 역할을 내조를 많이 했던 이제 그런 분이시죠. 그분의 유해가 이제 그 한국으로 이번에 봉환이 되고 그래서 8월 14일 날 국립현충원 동작동에 안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재형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고 또 수많은 항일운동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또 이제 정부에서 기억을 해서 또 많은 요번에는 이제 민가 최재형 기념사업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 모두가 정부와 더불어서 국민 모두가 최재형의 그 부인의 유해 봉환에 이제 상당히 동참했고 기여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국민이 그만큼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뭐 최재형보다도 더 많이 독립운동했고 적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수많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은 수많은 인물들을 제2의 제3의 최재형을 발굴하고 또 그분도 김경전 장군을 비롯해서 이영만리에 지금 묻혀 계시는 수많은 분들의 유해 또한 앞으로 좀 봉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수원대학교 사학과에 1986년부터 거의 뭐 37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수원대학이 경기도 화성시에 봉담읍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86년에 수원 지역에 화성 지역에 오니까 지역사 연구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의 이제 대학 교수로서 제가 밝히는 것이 역사가의 어떤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수원 화성 지역은 3.1운동의 3대 성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평안북도 의주라든가 황해도 수안, 그 다음에 경기도 안성, 수원, 화성 이쪽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잊혀진 또 독립운동을 또 제가 수원 화성 지역의 3.1운동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발굴해서 또 이제 지역사 연구에 또 활성화에 조금 이렇게 제가 보탬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별히는 제가 이제 만주라든가 러시아 이쪽 지역을 주로 많이 연구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원 화성 분들 가운데서도 만주라 러시아에서 또 활동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역사 하시는 분들은 지역만 알고 또 만주 러시아 쪽을 하는 사람들은 또 만주 러시아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컨대 수원 쪽에 지금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임면수 또는 뭐 만주에서 활동할 때는 임필동 이렇게 이제 별명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예컨대 수원 쪽에서 활동했던 분이 또 만주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러니까 국내 독립운동과 지역의 독립운동과 해외 독립운동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또 제가 또 아무래도 지역도 하고 또 해외 쪽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해외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또 이런 것도 또 밝힐 수 있는 또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지역 대학에 있었던 것이 굉장히 저한테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러시아 한인 독립운동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아마 1990년대 중반에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만주 지역이기 때문에 1990년인가요? 그 일조각에서 만주 한인 독립운동사, 만주 한인 민족운동사인가요? 뭐 그런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 책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책자화한 것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뭐 최초의 어떤 개척적인 연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한인민족운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92년에 러시아를 처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러시아를 가가지고 러시아의 각종 문서보관소라든가 도서관에서 진짜 꿈에 그리던 그런 어떤 그 원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우리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간행한 신문들, 예컨대 뭐 해조신문, 대동공보, 또 권업신문이라든가 또는 잡지로는 뭐 대한인정교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새롭게 처음으로 발굴을 해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책으로 만든 것이 러시아 한인민족운동사라는 책입니다. 1995년도인가에 그 탐구당에서 냈는데 그 책은 뭐 모든 책 내용이 전부 다 새로운 것으로 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뭐 연구실에 침대 갖다 놓고 화장실 가기도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시간을 아껴가면서 연구에 몰두해서 그 책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도 저희 러시아 한인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아마 개척적인 책일 것이고요. 또 러시아 지역 한인 독립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자부심이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열정을 쏟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정이 간다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만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다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국하고 국교 수교는 1992년이고요. 러시아하고 국교 수교는 뭐 1990년부터인데 중국은 국교 수교 이전부터 제가 다녔고요. 러시아는 이제 뭐 국교가 수교된 2년 후에 92년도부터 다녔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수많은 자료를 보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 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이 답사를 다녔는데 답사를 다니면서 이제 독립운동 사적지들을 조사하고 발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독립운동 할 당시에 그 사진 자료들이 있어야 그거 갖고 이렇게 여기가 여기구나, 저기가 저기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사록도 작성하고 또는 수많은 사진을 찍고 또 옛날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진을 보고 또 답사를 하고 그리고 문헌 자료들을 보면 자료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리 이동이라든가 마을의 배치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서를 내고 또 답사를 다니면서는 끊임없이 답사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답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주 답사기, 러시아 답사기 이런 답사기들을 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지역을 사전 답사 가기 전에 수많은 자료를 조사하는 가운데서 특히 이제 사진 자료들을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만주 사진첩, 러시아 사진첩,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한인들과 관련된 사진첩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사진첩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화성 지역이라든가 수원 지역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그 사진첩도 냈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첩을 내다 보니까 사진에 대한 설명이 애초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과서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는 박물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창한 것이 사진 역사 분석학, 사진 역사 분석학이라는 것을 제시해서 제창을 하면서 사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고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고증한 바탕 위에서 이렇게 설명문을 달아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해서 올바른 역사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진 역사 분석학을 제청하고 또 수많은 사진첩들을 좀 간행을 했습니다. 답사기를 작성을 저는 이제 그 답사를 할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적인 입장에 들어섰을 때부터 계속해서 답사를 저희가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답사를 사학과는 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답사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점에, 그리고 저는 답사기를 항상 만약에 오늘 답사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쓰거든요. 아니면 또 조금 늦으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그러니까 그 어떤 감정이랄까요, 그 감동이라 그럴까요, 생동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이제 그때그때 그 기록을 해야만 그것이 이제 그 온전하게 이제 남아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답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그 뭐 후대의 학자들도 또는 연구자들도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그 시대의 어떤 그 상황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은 그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만이 보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그 시점을. 그래서 이제 그 답사기에는 저는 뭐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저의 연구의 어떤 한 보조라 그럴까요? 연구의 한 뭐 자료 개념으로서 이제 답사기를 적극적으로 이제 답사를 기를 썼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답사기들은 제가 저만이 이렇게 가본 곳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일찍 중국과 러시아를 다녔고, 그래서 그때의 어떤 감동을 대중과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답사기를 출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답사기를 만들면서 출판하면서 그 수많은 자료 사진과 더불어서 그 당시 현장 사진을 또 그 좀 답사기에 담아냄으로써 많은 분들과 독립운동의 어려움 또는 그 시절의 어떤 감동, 감회를 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어떤 색다른 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사진 자료만 갖고 감동을 주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낸 그 답사기라 그럴까요? 그 자료 중에 일부는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동영상을 CD로 지금 현재는 뭐 CD 별 사용 안 하지만 뒤에다가 이제 CD를 붙여서 독자들이 그 시절 그 현장의 감동을 함께 좀 나누고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를 조금 일찍 다녔습니다. 뭐 92년도 1월 달에도 다니고 또 몇 차례 이렇게 쭉 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살아 계신 독립운동가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역사적 인물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예컨대 뭐 고려인들이 최초로 발행한 조선 시집이라든가 또는 뭐 독립군들의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와 관련해서 이제 독립군의 무기를 제공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간도 15만 원 그 군자금 모금 모집 의거가 있거든요. 근데 뭐 보통은 이제 간도 15만 원 사건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소설책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또 우리 그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또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영인 발간하면서 이제 그 작품의 해제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소설가라든가 문학인 평론가가 아니지만 역사학자적인 측면에서 이 자료를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수집하게 됐고 또 조선시집 같은 경우는 이제 박일이라는 분이 편집을 했는데 또 그분을 또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들도 많아서 그분은 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분의 이제 생활사라든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책들도 제가 좀 이렇게 또 고려인들을 알리는 한 방법일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했고요. 또는 이제 모스크바 쪽에 갔더니 또 1930년대 태평양 노동자라는 또 하나의 잡지입니다. 잡지인데 이제 그런 자료들도 새롭게 발굴해서 또 국내에 이제 영인 배포함으로써 또 러시아 지역의 한인 독립운동 또 한국의 노동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밝히는데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뭐 태평양 노동자나 뭐 조선 시집이나 간도 15만 원 사건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한 해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발간한 이유는 저는 이제 그런 쪽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전공자들이 또 이렇게 많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또 이렇게 좀 제공하고 싶어서 또 그런 조그만 일들도 좀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정년퇴직한다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0대 후반부터 65세까지 한 38년 정도 대학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한 곳에 오래 그렇게 정착해서 있다 보니까 행복감은 있지만 막상 또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또 새로운 아이가 탄생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두렵습니다. 두렵고 또 관성과 타성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매듭을 짓고 새로운 어떤 것을 이제 그 모색을 하고 싶다는 또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계획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가 뭐를 또 이렇게 새롭게 그 연구하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시사적으로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큰 그림, 거시적인 시각에서 하나의 파라다임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그려볼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좀 그 구체적인 연구를 많이 했었으니까 좀 크게 좀 엮어보는 그래서 동북아시아사 속에서의 뭐 한인 디아스포라라 그럴까요? 그래서 좀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고 싶고요. 아울러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또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부드럽게 또 쉽게 또 때에 따라서는 조금 이야기체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과 또 더불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이렇게 좀 추진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유인이 됐고 또 해방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조금 쉬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한번 모색해 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갖고 싶습니다.